안녕하세요. 방랑하는 언니의 부스탄 생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9월 초 미국에 온 후 약 2달간 초기 정착을 위해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 공유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다시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대한 절약하고 비용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최대한 세분화를 시키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초기 정착비 항목을 크게 10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주거비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유틸리티 및 통신비. 세 번째는 교통비. 네 번째는 식비. 다섯 번째는 외식비. 여섯 번째는 가전. 일곱 번째는 가구. 여덟 번째는 생필품. 아홉 번째는 보험료고요. 열 번째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비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비 항목입니다. 주거비는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비가 있고요. 그리고 집을 구하게 되면 첫 달 렌트비, 그리고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이제 보증금, 이렇게 크게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보스턴의 숙소비가 꽤 비싸서 임시 숙소비랑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한 달치 월세를 내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까워서 기존에 있는 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서블렛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보스턴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계약 기간 내에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단기로 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을 이어받아 단기로 사는 것을 서블렛이라고 해요. 저희는 보스턴 코리아에서 이 서블렛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 계약을 넘겨야 하는 분의 경우 빨리 진행을 해야 월세를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협의의 결과 첫 달 월세를 내주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와 첫 달 월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스턴 첫 두 달 정착 관련 주거비는 총 월세 2,750, 그리고 보증금 1,000달러 해서 총 3,750달러가 들었습니다. 추가로 포닥으로 보스턴에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캠브리지에 입성을 먼저 하셔서 3개월 거주 조건을 채우신 다음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해요. 물론 직접 보고 계약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임시 숙소비도 만만치 않고 최대한 빨리 캠브리지에 들어와서 거주 조건을 채우시고 어포더블 하우징에 들어가시는 게 돈을 제일 절약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포더블 하우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간단하게 말해서 제 월급의 30%만 내고 나머지 월세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면 월세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 월세가 대략 3,200에서 3,500불 사이라고 하면 대략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절약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을 캠브리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너무 다 얘기해주면 우리 다음 영상에 얘기할 거 없어. 알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네,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적극 활용을 권합니다. 다음은 두 두 번째, 번째, 유틸리티 및 통신 비용입니다. 유틸리티 및 통신 비용에는 전기, 수도, 관리, 음식물 처리, 난방, 그리고 인터넷, 전화 이렇게 7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전기세는 저희가 미국 오기 전에는 한 달에 2인 기준으로 50불 정도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 9월에 온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전기요금도 30-4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전기요금으로 낸 비용은 총 150불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75불씩 전기세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수도세인데요. 수도세는 12.5불씩 한 달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은 이제 거주하시는 곳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요. 저희는 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비는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에 저희 아파트먼트에서는 음식물 처리 비용을 가구별로 이제 책정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처리비로 한 달에 약 한 60불 정도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비용은 저희는 이제 월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난방 비용도 추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통신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전화 인터넷 비용입니다. 먼저 핸드폰 요금입니다. 저희는 둘이 해서 한 달에 85불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달에 170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용은 한 달에 50불씩 사용하고 있어서 두 달에 100불 사용했는데, 여기서 통신비는 프리페이드, 선불 결제 혹은 자동이체 등의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모션을 꼭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을 설치할 때 사람을 부르면 좋겠지만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뎀과 라우터를 사서 설치를 직접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신청하고 랜선에 꽂기만 하면 됐죠. 그쵸? 근데 대신에 이제 모뎀이랑 공유기가 잘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그쵸. 네, 설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모뎀하고 라우터는 대신에 사야 해요. 이 두 개 금액은 약 121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 및 통신비 총 합계는 686달러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비 항목입니다. 저희는 우버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가려고 하거나 자전거, 트레인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에는 신랑이 공식 출근하기 전에 락포트로 근교여행을 가려고 이제 하루 렌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렌트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교통비 총 지출은 467.96달러입니다. 네, 이 비용에는 우버, 지하철, 버스, 자전거가 다 포함이 된 거죠. 렌트카까지. 그쵸? 네. 특히 교통비를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팁이 있었죠. 네, 일단은 그 보스턴 교통비가 좀 비싸요. 한 달에 한 사람당 90불 정도를 내야지 지하철 버스가 이용이 가능한데, 일단 교통비를 줄이려면 두 다리가 튼튼하시면 됩니다. 보스턴은 이제 1시간 내에 도보로 1시간 내에 모든 것들 다 이제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권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통비가 거의 한 달에 아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팁 아니면 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블루바이크라고 한국의 따릉이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블루바이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24불이고요. 1년에 120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개인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면 여기서 더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용을 줄이는 꿀팁 영상은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번째, 식비입니다. 이 비용에는 외식비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식재료 구입, 주류, 커피를 포함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달 동안 저희가 사용한 식비는 2,114.39달러입니다. 네, 이 비용에는 사실 일반적인 초기 정착비보다는 저희가 좀 적게 든 편인데, 그 이유가 저희가 한국에서 고추장, 된장, 간장,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기본 육수를 낼 수 있는 코인 육수 등등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재료들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초기 식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것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초기 두 달 식비가 이것보다는 한 조금 더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식비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웬만하면 외식을 안 하려고 했고요. 나가더라도 냉장고 있는 식재료로 도시락을 좀 싸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회 외식을 했고요. 우버 이츠 배달 한 번 시킨 것을 포함해서 총 446.27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요리를 해 먹었기 때문에 외식비가 이 정도로 적게 들었던 것이고요. 보통 임시 숙소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을 감안하고 오셔야 됩니다. 2인으로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60불이 그냥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외식비는 음. 저희는 이틀째부터 요리를 해 먹었다는 점, 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전제품 구입 비용입니다. 저희는 집에 왔을 때 전자레인지, 오븐, 냉장고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은 있었고요. 스탠드, 믹서기, 드라이기, 노트북 등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해 먹는데 꼭 필수적인 밥솥이나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220V를 110V 전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합기가 필요한데요. 이 두 제품은 저희가 보스턴 코리아에서 합해서 70불 정도에 매우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달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 구입 비용은 650.09달러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구입니다. 저희는 가구도 웬만하면 보스턴 코리아에서 올라온 것들을 조금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보스턴 코리아에서 저희는 식탁이랑 의자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은 보스턴 코리아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책상이나 화장대 등은 이케아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 세일했던 걸로 샀습니다. 소파, 협탁 등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일 많이 할 때 그때 샀습니다. 한 30-40% 세일했던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 웬만하면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거를 추천하죠. 추천하죠. 저희는 근데 네. 시기가 9월에 왔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요. 이제 시기적으로 근데 뭐 1월에 오셨거나 하면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 네.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달 동안 가구 구입 비용으로 쓴 금액은 2,120.66달러입니다. 아홉 번째. 생필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주방용품은 첫날 코스트코에서 냄비 세트 산 것을 포함해서 타겟이나 H마트에서 이제 조금씩 산 거 빼놓고는 웬만한 주방용품은 거의 다 보스턴 코리아에서 중고 제품을 썼어요. 네, 그죠. 보스턴 코리아 그 중고 제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칼 세트, 뭐 포크, 수저, 컵 세트, 그리고 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보스턴 코리아에서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휴지나 세제 같이 꼭 필요한 생필품은 코스트코나 아마존에서 샀고요. 아마존에 쿠폰이 있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쿠폰을 이용해서 쓰려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저희가 사용한 생필품 비용은 총 1,081.77달러입니다. 아홉 번째. 보험료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정말 보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뭔가 미국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병원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340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그래서 저희가 든 보험은 보통 뽀닥으로 오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3가지가 있어요. 제일 낮은 거, 중간 거, 제일 높은 거. 근데 저희는 이제 중간 걸로 이제 보험을 들었고요. 여기에는 근데 대신에 안과나 치과 같은 보험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40불을 한 달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달 동안 총 680달러를 지출을 했습니다. 열 10번째, 번째. 기타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약구입 비용, 두 번째로는 행사 비용, 세 번째로는 멤버십 가입 비용, 네 번째로는 그 이외 기타 부수 비용입니다. 첫 번째로 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차 적응에 처음에 실패를 해서 멜라토닌을 구입을 했고요. 그 외에 비타민제라든지 오메가3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고요. 약제는 2달에 총 저희가 89.56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행사 비용인데요.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제
지인분들의 집에 초대돼서 놀러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선물 비용으로 약 95불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멤버십 비용인데요. 코스트코의 고기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부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코스트코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용할 수는 없고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가입된 멤버십 비용이 한 60불 정도고요. 1년에 저희가. 네, 네. 1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 비용에는 저희 이체 할 때 생기는 수수료 비용, 그리고 주차 비용, 그리고 저희가 주차 위반을 해서 딱지 뗐던 비용까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해서 94불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비용을 모두 더하니까 338.56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항목을 저희가 한번 산출해 봤고요. 총 합산 비용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 될 때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2달 2인 기준 초기 정착비는 두구두구 내가 발표할까? 여보가 발표할래? 여보가 하세요. 내가 할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2,335.7달러입니다. 와,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적게 잘 아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네. 왜냐면 진짜 노력 많이 했고 뭔가 저랑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저희가 잘 절약을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비용을 지금 원화로 한번 환전을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원화로 환전을 하면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환율 1,300원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본 결과 원화로 한 1,600만 원 정도 쓴 걸로 나와요. 정말 굉장히 절약한다고 절약했는데도 이 정도는 쓰이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네. 근데 여기서 보증금은 또 빠지니까 보증금은 또 빠지고요. 저 다시 돌려받는 근데 또 거니까. 참고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썼던 쇼핑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 정말 보스턴에서 살기 위한 최소의 금액만 산정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지극히 저희 둘에 한해서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지 혹은 회사나 직장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2달 초기 정착비 얼마나 썼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랑하는 언니의 보스턴 생활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레디 액션. 그 전에 이 비용 그 전에도 좀 있어요. 먼저? 그런데 아니야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 그죠. 저는 본격적으로 다시 지켜줘. 레디 키어로 주거비 항목입니다. 커트하고 해야 돼. 그래야 편집이 쉬워. 그래? 레디 고! 시작.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레디 컷. 다시. 아니 잘하지. 이거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처음부터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한 번 다시 하자. 하나 둘 둘셋. 다시 하자. 다시 한 번 더. 한 번 미안해. 아니 하나 둘 셋. 웬만하게 미안해요. 왜 괜찮아. 이러지? 네. 다시 한 번만 하자. 하나 둘 셋. 10번째. 10번째 기타 비용입니다. 여보가 해봐. 여보가 얘기해.